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던 코링크피의 사모펀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은 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이 펀드가 사실상 가족 펀드였고 코링크피는 오촌 조카가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보고 있다고 하죠. 또 이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가 13억 원을 투자한 가로등 전멸업체 이 웰스 CNT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 국토부는 해당 업체가 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선정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웰스 CNT에 투자를 한 건데 왜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는지 이해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스마트 가로등이 뭔지 이 스마트 시티가 뭔지 좀 궁금해졌는데요. 예, 오늘 따오기에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정부는 4차 산업 육성이라는 구호 아래 세종시랑 부산의 그 에코델타 시티를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하겠다고 나섰죠. AI, 데이터, 블루체인 등 이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헬스케어, 에너지 절약, 교육 등 이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뭔가 새롭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요즘은 이 아파트를 지어도 이 여러 센서와 뭐 여러 기술들을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에 설치를 하는데요. 이 단지 안에 사람들의 생활과 동선만이 아니라 이 주민 투표나 결제 시스템 뭐 이런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스마트하게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산 스마트시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스마트 가로등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거는 이 가로등에 LED 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GPS, 소음 센서, 진동 센서 뭐 이런 센서들이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바로 감시 카메라입니다. 이 보시면은 IP 카메라라고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GPS가 있고 포토셀 혹은 뭐 포토 센서라고 이름 붙인 광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자동차나 사람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 LED 디밍, 이거는 LED 조도 조절 장치인데요. 이 장비를 사용해서 가로등의 밝기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소음 센서, 진동 센서가 있고, 그리고 이 파워미터는 말 그대로 전력 전압 측정기인데 전기 설비 관리의 필수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IP 카메라 위에 달려 있는 이 스마트 노드에 이제 넣은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미세먼지 측정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이 박스는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이고요. 주요 노드에 이 하단 박스가 달려 있고 나머지는 이 와이파이로 이 주요 노드와 통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요 노드에 모인 데이터는 유선으로 중앙 관제 센터로 전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아주 뭐 특별한 신기술이 있다기보다는 이것저것 다 모아서 짬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첨예한 문제는 이 가로등마다 감시 카메라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세종시 스마트 시티도 비슷한데요. 여기도 스마트 가로등이 있죠. 도로에서 차량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100% 디밍업을 해주고 차가 다니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50%까지 다운시키는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입니다. 이 기존의 도로 조명과 비교를 하면은 8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유지 보수 비용이 약 한 50%가 절감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좋은 거네요. 네, 에너지도 아끼고 스마트하고 또 이 그림처럼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곳에도 설치가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세종시는 이거를 도로에다가 다 설치할 예정이고 그림에서 보듯이 도로만이 아니라 공원에도 설치가 됩니다. 이 공원 가로등의 경우에는 이 도로 가로등이랑 다르게 0%에서 100%까지 이제 전멸 기능을 갖추는 거고 우리가 이 밤에 가로등을 지나가면은 이게 켜졌다 꺼졌다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동 전멸과 원격 컨트롤이 가능한 가로등인 거죠. 네, 한마디로 문제는 감시 카메라죠. 여기서 이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를 관제한다든지 사건 사고 감지 뭐 하고 이제 안내 서비스 제공, 사고 발생 시에 이제 관내 경찰과 응급 서비스 기관에 사진 정보를 공유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을 푸시로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 안에 수많은 카메라 화면을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이렇게 수동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사물 인식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처럼 관제센터에서 처리를 하겠죠. 물론 스마트시티 사업을 이 한국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들 하고 있죠. 이 현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주요한 문제 제기 중 하나가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에 그 도시의 치안과 교통, 환경 같은 이 도시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인데요. 그 대표 사례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의 시민자유협회는 지난 4월 16일에 토론토시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온타리오 호수 기슭에 위치한 이 퀘이사이드와 포틀랜드 지역을 북미 최대의 스마트시티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시죠? 그 계열사 중에 이제 사이드워크 랩스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도를 한 겁니다. 시민자유협회는 이 계획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했죠. 특히 센서와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고요. 감시 카메라에 찍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고 이 개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얼굴 인식이 가능한 기술은 그 존재 자체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정서적인 불쾌감이나 스트레스를 낳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감시 자본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하버드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쇼사나 주보프가 정립한 감시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이 인간 행동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이 매우 정교한 사회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결코 오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국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이 따오기의 다른 영상들에서 이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의 지금 모든 대도시의 감시 카메라들은 안면인식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에서 이 사만 동쪽에 이 살리툰 위쪽에 가면은 이 고급 주택 지역이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죠. 이 베이징에서 각국 대사관들이 여기 밀집이 돼 있고 유럽이나 이런 미국 쪽에서 온 서양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 여기서 이 량마차오라는 이 지역에서 안면인식 데이터를 수집을 하도록 설계된 카메라를 포함해서 몇 가지 데이터 수집 지점들이 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되는 데이터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죠. 그리고 경찰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이제 다 추출을 합니다. 이 로그 자료를 보시면은 성별, 안경 착용 여부, 뭐 사진에서 얼굴이 위치한 이 좌표,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서버로 가면은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만들고 저장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사람의 눈이나 입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선글라스를 꼈는지, 뭐 마스크를 꼈는지, 뭐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세부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또 이 그 사람의 대략적인 나이, 심지어 신용 점수까지도 있죠. 네, 이런 안면인식 기술은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교체하지 않고도 이 화질만 좋으면은 관제센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가능하죠. 따라서 이 기술적으로 이거는 그냥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홍콩시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형태의 감시사에 대한 불안감인 게 크죠. 스마트 시티에는 이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술이 죄다 모여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방문자들의 동의 절차 없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스마트 시티 사업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이 시민들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막을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안면식 카메라 설치를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고 또 수집된 데이터는 시민들의 편의에만 사용되도록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공공의 이익과 권리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암호화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걸 또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막 손쉽게 넘기면 안 되겠죠. 이런 제도적인 장치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가로등 외에도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많은 여러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따오기에서 지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주위에도 많이 공유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